그 유튜브가 실제로는 신지호 부총장 거라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신지호 부총장과 아니 그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그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빅뉴스를 네. 지금 하나 터뜨린 것 같아요. 아, 빅뉴스인가요? 아, 그럼요. 그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이슈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원 게시판 후 네.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 이 문제를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특검법 표결을 빌미로 협박하듯이 협상카드로 써서 잠깐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냉각기를 가지자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어서 다들 말을 아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지호 부총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뭐 이 한동훈 죽이기를 했던 친윤계가 항복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에 대한 음해도 하고 해서 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빅뉴스라기에는 신지호 부총장의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게 좀 잔잔바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계속 도를 넘는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좀 이분들의 어떤 두 얼굴, 앞에서는 나라 걱정하는 척, 그러나 뒤로는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두 얼굴을 조금 지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신지호 부총장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당직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부적절한 표현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또 뭐 김민전 전 최고를 굉장히 비하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게 적정한가 그 당 안팎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인 일은 아니에요. 전략부총장이면 사무부총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의 공식 서열로는 조직부총장보다 위거든요. 그럼 사무총장 바로 다음이 전략부총장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고위당직자가, 인터뷰로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자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서 정부나 이 야당 이야기보다 추경호 원내대표 욕하고, 그 대통령실 만찬 가지고 가을밤 분위기 말한 사람 싸대기 때리고 싶다 막말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발언은 또 친한 게 한지아 그렇죠. 대변인 한지아 의원이 맞아요. 했던 말이었고. 예. 근데 사실 그런 막말만으로도 옛날 같으면 바로 당직 사퇴감이에요. 맞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윤리위 가서 징계될 만하죠. 왜냐하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만찬을 가지고 자기가 뭔데 거기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싸대기 운운합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만큼 뭐랄까요. 그동안은 우리가 공정한 검사인 줄 알았지만 예. 자기 측근 문제라면 덮어놓고 그냥 봐주는 사람이다. 신지호 부총장의 거치만 봐도, 그리고 이번에 당원 게시판 의혹 가족 관련된 것만 봐도 자기 가족 자기 측근 문제는 무조건 덮는 사람이다. 이분이 참 덮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덮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덮습니다. 근데 신지호 부총장도 상식적으로는 진즉 윤리위 회부되고 부총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마땅했죠. 아니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무리 뭐 출연료라는 게 어디든 패널로 나갔을 때의 출연료가 굉장히 박하지 않습니까? 거의 일정합니다. 예, 네. 거의 일정하고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제가 이걸 외부인들한테 말하면 예. 물론 감사하지만 사람들은 TV 나오면 출연료 되게 많이 받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처럼 그 느끼니까. 연예인들이랑은 완전 달라요, 뉴스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그래서 달라요. 예. 그거밖에 안 돼라는 반응이 다 10중 8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적다 많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치인은,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인이라는 건 선관위에서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폭넓게 포함될 수 있겠죠. 예. 정해진 출연료 외에 슈퍼챗이나 자율구독료, 또 유튜브의 수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유권 해석이 이미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저희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지만,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는 문제될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 신지호 부총장이 그 출연료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유튜브를 나온다? 저런 무리한 발언을 한다? 그런 게 굉장히 납득이 안 됐어요, 평소에. 네, 그래가지고, 뭐 좀 특이하다. 그리고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용납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입장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유튜브가 실제로는 신지호 부총장
거라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신지호 부총장과 예.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이 약 반반 소유한 아. 공동 소유한 유튜브고요. 예.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예. 한 51대 49라고 합니다. 아, 지분이. 누가 50일일까요? 신지호 부총장 쪽이 51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뭐 사실상의 반반이죠. 그런 반반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게 본인들 이름을 내세우면 예. 일단 첫 번째 세금 문제가 걸리고요. 예. 왜냐하면 그 본인 이름의 법인으로 수익을 받게 됐을 때 그 예. 법인에서 수익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가족을 내세우는 게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죠. 탈세 수법이죠. 예.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혼자서 1억을 신고하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5천만 원 나눠서 신고하면 세금 거의 안 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세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세 구간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 탈세 수법이 가족이나 이 특수관계자를 그 사업자에 올려놓고 수익을 쪼개서 받는 이게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거든요. 그러면 신지호 부총장은 자기가 출연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그 외에 이 어벤져스 전략회의라는 채널이 연간 억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립니다. 보면. 근데 그 수익에 출연료나 비용 처리를 하고 남은 수익이 차명법인이지만 어쨌거나 신지호 부총장과 이현종 논설위원에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정치자금법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막 물타기를 하지만 이게 대표 법인이 과거에는 주 싱크넷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주식회사 싱크넷은 신지호 부총장이 설립한 법인이에요. 근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본인이 사내이사 대표로 있다가 2017년 말에 갑자기 아들을 거기에 취임시킵니다. 사내이사로 본인이 사임을 하고. 그러니까 2017년 연말부터 아들 명의의 차명 법인으로 유지해오던 것이 이제 어벤져스 전략회의의 자율 구독료 등을 받는 수익 창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총선 때 자기 아들 명의의 법인이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2023년 11월 6일에 급하게 또 어벤져스 전략회의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이제 신지호 의원 아들이 아니라 이현종 논설위원 배우자예요. 그럼 성씨가 다르고 유추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나름 머리를 쓴 거죠. 그러나 문제는 신지호 부총장 아들 법인이든 이현종 의원 배우자 법인이든 어느 법인이 대표를 했던 간에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을 5대5로 신지호, 이현종 두 사람이 나눴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게 탈세라는 거고 일단 가족을 내세운 차명 법인으로 수익을 ը내겠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치인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지탄받을 일인 거죠. 여기서 제가 변호사로서 법조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조세범 처벌법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 11조 한번 볼까요? 이 11조를 보시면 그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그러냐? 이렇게 타인 명의로 그 법인을 만들거나 이 사업자 차명으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게 탈세수법이에요. 탈세수법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그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51대 49 실제 5대 5잖아요. 이 5대 5로 동업하는 관계에서는 그 서로가 이거 비용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훨씬 더 좀 공식화된 비용 처리를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료를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100%고 내가 다 그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세금과 관련한 비용을 적절하게 이거를 틀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용을 트는 거를 동업자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100% 은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명의대여를 통한 그 조세범 처벌법상의 처벌 규정이 있고 이거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